이 이야기는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외로움과 욕망이 뒤엉킨 비밀스러운 관계를 그립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숨겨진 갈망을 파헤쳐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서울의 번잡한 강남구 고층 아파트로 이사온 지은 42세, 피곤에 지쳐 소파에 주저앉았다. 늦깎이 신혼부부라는 소문이 조금 부끄럽지만 남편 민호, 47세, 의회사와 가까운 이신 추가파트는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민호는 제조업중 소기업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야근, 과주말대 기가자자 출퇴근 시간을 줄이게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지은은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며 주 3회 수업을 진행했다. 완벽주의 자기진로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일은 자부심 애원천이었다. 하지만 낯선 동네의 불안감이 설렘보다 컸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히 그녀를 삼켰고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서울의 야경을 비추었다. 여기서 새로운 나눔을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살 빌딩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했지만 그 안의 공간은 여전히 낯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마다 복도의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이웃들의 문은 꽉 닫혀 있었다. 지은은 짐을 풀며 민호에게 전화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새로운 나라에서 배달시켜볼까? 민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려왔다. 피자 좋아. 나도 늦게 들어갈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로가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늦은 결혼의 이점은 서로를 잘 알았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늦은 나이의 부담도 따라왔다.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주름을 만져봤다. 아직 젊어 보이려나. 그녀는 웃으며 화장을 고쳤다. 이사 첫째 날 저녁 지은은 떡케이크 한 상자를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인사라도 해야지. 이웃과 잘 지내야 아파트 생활이 재밌을 테니까. 문이 열리자 깔끔한 차림의 여성 수아, 45세, 가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다. 수아의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옷차림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됐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지은입니다. 떡 좀 가져왔어요. 인사차요.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수아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피곤하시겠어요. 이살 빌딩은 처음 오신 분들께는 복잡할 수 있어요. 수아의 집 안은 한라벤더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진열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손수 만든 디퓨저와 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향기를 더 부각시켰다. 지은은 감탄하며 물었다. 와 정말 예뻐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네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네요. 내 집에서 홈메이드 공방을 운영해요. 온라인으로도 팔아요. 스트레스 풀릴 때마다 만들죠. 앉아요. 차 내릴게요. 녹차 좋으신가요? 아니면 허브티. 수아는 정성스레 녹차를 우려내며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다. 늦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문화센터에서 이웃가강 사생활, 그리고 낯선 동네에 대한 불안.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죠. 지은 씨처럼 활동적인 분이라면 금방 사귀시겠어요. 요가 강사시라고요. 몸매 관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는 기분이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나이를 물어보니 수아가 45세라고 하자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3살 아래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아 언니. 수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이요. 동생 생긴 기분이네요. 저 혼자 사는 지라 이런 대화가 반갑네요. 4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녀에게 누군가를 챙기는 건 큰일이었다.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며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좋은 이웃을 만났어. 이제 이 동네가 조금 떨랐어러.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지은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눈치챈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 잊었다. 밤이 깊어지며 아파트는 고요해졌다. 수아는 창가에서 서야경을 보며 생각했다. 지은 씨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늦은 결혼이라 더 소중할 텐데. 그 생각은 아직 작은 씨앗이었지만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호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만난 수아에 대해 말했다. 옆집 언니가 정말 착하시더라. 공방도 하시고 향기도 좋아. 민호는 웃으며 좋네, 이웃이 중요하니까 라고 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회사 일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자리에 들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 꿈꿨다. 하지만 그 꿈 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후 지은 과수아는 아파트 복도 쓰레기분 이수거장 무인 택배함 앞에서 자주 마주쳤다.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며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다. 수아는 지은에게 아파트 생활 팁을 세세히 알려주었다. 지은아, 엘리베이터는 아침에 청소 때문에 붐비니 피하세요. 피트니스 센터도 있으니 나중에 같이 가요. 요가 하시는데 딱 맞을 거예요. 저도 가끔 가는데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살면 이런 거 몰라서 막막했어요. 언니 덕분에 동네가 익숙해지네요. 지은은 수아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녹아들었다. 낯가림이 심하지만 정이 들면 깊이 있지 않은 성격 탓이었다. 수아의 집에 놀러가는 날이 늘었다. 라벤더 향 속에서 차를 마시며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문화센터에서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미 노아의 결혼 생활.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아직도 신혼처럼 설레요. 하지만 민호 오빠 일이 바빠서 대화가 적어요. 주말에도 회사에서 대기하신다고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저도 예전엔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공방 시작할 때가 제일 좋았죠. 그때는 매일 새로운 향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혼자라서 그리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지은은 수아의 침착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수아 역시 관찰력이 예리한 그녀는 지은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눈치챘다. 지은의 눈빛에 스치는 피로를 보며 무슨 고민이 있나. 완벽해 보이는데라고 생각했다. 상처를 숨기려 침착함을 무기로 삼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애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 때도 자주 손이 멈췄다. 오빠가 좋아하던 바닐라 향, 이제 누구한테 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작업을 재개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다. 어느 오후 지은이 수아의 공방을 방문해 차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한 채 결혼 생활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고백했다. 언니 민호 오빠가 너무 그곳에서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워요. 피하게 되니 오빠가 서운해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체면이 구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컵을 꽉 쥐었다. 수아는 판단 없이 듣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이런 문제는 많은 부부가 겪어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상담나 연습으로 천천히 해봐는 건 어때요? 지은 씨 혼자 끙끙 앓지 마요. 민호 오빠도 지은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언니한테 말하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오빠한테는 말 못할 비밀이었어요. 수아는 지은이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가 또 와줄게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으니까.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에는 지은이 고백에 대한 호기심이 싹 트기 시작했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지은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민호 오빠는 어떤 사람일까? 그 호기심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대화가 끝난 후 수아는 창가에서 서밤 하늘을 바라봤다. 냇가에 이런 생각을. 지은이를 위로해야 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파문은 일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오늘 수아 언니랑 잘 지냈어. 언니 공방 정말 예뻐 라고 말했다. 민호는 좋네. 나도 언젠가 봐야지 라고 웃었지만 그의 마음은 사회의 자료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결에 수아의 위로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수아는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민호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속였다. 우정의 씨앗은 이미 욕망이 그늘 아래서 자라나고 있었다. 지은과 수아의 만남은 점점 자주 찾아왔다.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치면 수아가 오늘은 플라스틱 날이야 라고 웃으며 도와주었고 지은은 언니 덕분에 편해요 라고 답했다. 그 작은 도움들이 두 사람을 가까이 묶었다. 하지만 수아의 호기심은 민호에 대한 궁금증으로 자라났다. 언젠가만 나보면 알겠지. 그 생각은 아직 무해했지만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지은이 소주병을 들고 수아의 집을 찾았다. 언니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마실래요? 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이 늦게 올라서 피곤해요. 술 기운에 지은이 외로웠던 과거와 부부 생활의 어색함을 쏟아냈다. 민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만 피하게 되니 서운해하시죠. 언니한테 말한 게 후회돼요. 수아는 잔을 채우며 후회할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친구잖아. 나도 남편 떠난 후 외로웠어. 가끔 빈집이 무서워서 잠 못 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눈물을 흘렸다. 비소리가 창문을 때리며 공기를 무겁게 했다. 지은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많아졌다. 언니 민호 오빠를 만나보셨어요? 키 크고 건장하시죠?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수아는 공감하며 모든 부부가 작은 문제는 있어요. 시간이 풀어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피어났다. 정말 그렇게 크다고. 대화가 깊어지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수아가 남편과 함께 했던 여행 추억이 많아요. 그때는 매일이 축제 같았죠. 라고 말하자 지은이 우리도 늦게 결혼해서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일이 바빠서 라고 한탄했다. 술이 돌자 지은이 뒤에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집에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 수아는 웃으며 그럼 데려다 줄게. 민호 씨가 걱정하실 텐데. 그녀는 지은이 팔을 부축하며 옆집으로 향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복도가 슬퍼 보였다. 문을 연 민호는 놀라며 고마워했다. 수아 씨 고마워요. 지은이가 이렇게 마신 건 오랜만이네요. 들어오세요. 비 피해서 수아는 머뭇거리다 들어갔다. 민호의 집은 깔끔했지만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은을 안방에 눕히고 돌아오니 민호가 차를 타오며 앉으세요. 비가 그치질 않네요.
수아씨 공방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 수아는 민호를 처음 제대로 봤다. 건장한 체격에 남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민호에게 묘한 끌림이 생겼다. 그의 눈빛에 스치는 피로가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보였다. 민호의 손은 크고 따뜻해 보였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됐다. 캔들 만드는 거 멋지시네요. 향기가 집안을 밝혀주나 봐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향초 피우는데요. 수아의 손끝이 컵을 만지작거리며 라벤더 향이 퍼졌다. 민호의 시선이 수아의 입술에 머물렀다. 대화가 깊어지며 민호가 혼자 사시나요? 아파트에서 혼자시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지은이와 이야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지은이는 항상 완벽하려 해요. 라고 털어놓았다. 수아의 어깨가 떨렸다. 내 외로워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공방이 위로가 되죠. 민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도요. 늦게 결혼해서 지은이와의 시간이 소중하지만 일이 바빠요. 그의 말에 수아는 공감했다. 늦은 결혼은 더 소중하죠. 저도 남편과 늦게 만났어요. 대화가 흐를수록 꽁기가 변했다. 비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그 순간 수아가 컵을 들다 테이블 모서리에 손등을 스쳤다. 피가 배어나오자 민호가 급히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의 큰 손이 수아의 손목을 감싸자 체온이 전해졌다.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상처가 깊진 않네요. 밴드를 붙이는 손가락이 스치자 전 유리 스쳤다. 수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수아씨,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시선이 마주치고 얼굴이 가까워졌다. 조심스러운 키스가 시작됐다. 부드럽게 시작된 입맞춤이 깊고 간절한 것으로 변했다. 수아의 손이 민호의 가슴에 닿았고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오빠. 수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안방에서 지은 이골은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비소리와 거친 숨결이 섞였다. 민호의 손이 수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소파 위에서 둘은 서로를 탐닉했다. 민호의 강렬한 움직임에 수아는 처음 느껴보는 쾌감을 맛봤다. 오빠 너무 세요. 그의 크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선한 방문 너머 지은의 숨소리가 계속됐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짜릿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수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헤어질 때 민호가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네요. 라고 속삭였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잘못인가? 비가 그친 밖으로 수아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고층 아파트 창가에 서 있는 수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어젯밤의 뜨거운 숨결이 아직 피부에 남아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스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수아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비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아니 얼마나 더 깊어질까? 이제 그 속삭임의 시작을 들여다보자. 다음날 아침 아파트는 평소처럼 고요했다. 지은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며 커피를 마시고 오빠 어제 미안해요. 너무 마셨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라고 웃었다. 민호는 괜찮아 수아씨가 데려다줘서 다행이었어. 차 한잔 마시고 가셨어 라고 답하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수아는 공방 작업대에 앉아 캔들을 녹이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왁스가 쏟아졌다. 손등이 작은 밴드가 어젯밤 잊은 것처럼 빛났다. 민호 오빠의 그 손길 너무 강렬했어. 지은이가 알면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다시 느껴보고 싶은 갈망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다. 공방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캔들 왁스를 녹였지만 수아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 지은이를 위로하려다 이게? 그녀는 자신이 행동을 후회했지만 몸속에 남은 열기가 그 후회를 덮었다. 민호도 회사 사무실에서 설비도면을 보며 멍해졌다. 수아의 라벤더 향이 코끝에 맴돌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떠올랐다. 아내가 있는데와. 그는 핸드폰을 꺼내 망설이다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아씨 어제 고마웠어요. 손은 괜찮으신가요? 밴드 잘 붙었나 봐요. 회사에서 피곤한데 당신 생각나네요. 그 향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수아의 답이 왔다. 내 덕분에요. 오빠도 피곤하시겠어요. 조심히 일하세요. 저도 공방에서 당신 생각나요. 밴드 보니 추억나네요. 간단한 안부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민호가 회사 야근 이야기를 하자 수아가 외로우실 텐데 집에 돌아가면 지은 씨가 기다리시잖아요. 라고 답했다. 민호의 손가락이 멈췄다. 지은이는 이해해주지 않아요. 어제처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당신처럼. 지은이는 항상 완벽하려 하지만 나의 속마음을 모르죠. 수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 오랜만에 느껴본 기분이었어요. 남편 떠난 후 이런 대화가 그리웠어요. 오빠의 위로가 크게 느껴져요. 그날 오후 지은이요가 수업으로 나간 틈에 민호가 복도를 서성였다. 문득 수아의 집 문 앞에서 서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했다.
지은이가 곧 돌아올 텐데 하지만 보고 싶어 결국 그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수아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에서 그녀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깨어난 민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게 무슨? 그는 사월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탐구했다. 지은은 그날 저녁 민호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피곤해 모이네. 요가 같이 할까? 민호가 괜찮아 회사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수아는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민호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이 대화가 위로 가되 하지만 위험해. 그녀는 문자를 지우려다 망설였다. 첫 문자의 여우는 둘을 서로에게 끄적였다. 지은은 무의식 중에 민호의 셔츠를 냄새 맡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복도의 조명이 희미하게 그들의 비밀을 비쳤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지은이 문화센터로 나간 지 30분 만에 민호가 수아의 집 문을 두드렸다. 택배 확인 좀 해줄 수 있나요? 무인함에 놓여 있어서 라는 핑계였다. 수아가 문을 열자 어색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들어오세요 오빠. 차 드릴게요. 택배는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도 회사 어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둘은 어젯밤을 언급했다. 실수였어요. 지은이를 배신한 거. 민호가 중얼거렸다. 수아가 고개를 쩌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외로움이 우리를 이끌었죠. 지은 씨도 외로우실 텐데.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스치자 공기가 변했다. 민호의 손이 수아의 손을 감쌌다. 수아 씨 당신의 눈빛이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지은이와는 다른 진짜 나를 봐줘요. 회사에서 나의 피로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수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오빠 저도 당신의 따뜻함이 그리워요. 남편 떠난 후 이런 느낌이 졌어요. 키스가 시작됐다. 이번은 어젯밤 처럼 급박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탐닉했다. 수아의 손이 민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가 그의 가슴을 더듬었다. 오빠 더 느껴보고 싶어요. 당신의 힘을. 민호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수아야 당신 이날 미치게 해. 이 향기 이 부드러움. 그들의 몸이 얽히며 소파가 삐걱거렸다. 수아는 민호의 크기를 다시 느끼며 괴감에 몰입했다. 지은 씨가 말한 대로 정말 강렬해요. 헤어질 때 민호가 다음에 또 봐요 라고 속삭였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후 만남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목요일 오후 토요일 아침 지은의 스케줄을 피하며 수아의 집은 둘만의 안식처가 됐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민호가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요. 생산 목표 미달로 팀장 자리도 위태로워요. 지은이는 힘내라고만 해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털어놓자 수아가 저도 공방 운영하며 외로워요. 남편 떠난 후 주문이 줄어들어 불안해요. 하지만 오빠와 이야기하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오빠의 이야기가 제 위로예요. 라고 답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호에게 수아는 완벽한 청취자였고 수아에게 민호는 잃어버린 열정이었다. 하지만 매번 헤어질 때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수아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욕망인가? 지은이를 생각하면 죄스러워.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 등을 보며 미안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은 만남 후 수아가 민호에게 작은 캔들을 선물했다. 이 향기 우리 추억이에요. 집에 놓고 기억하세요. 민호가 받아들며 고마워. 지은이한테는 비밀로 알게. 당신만이 향기야 라고 웃었다. 그 캔들의 불꽃처럼 그들의 관계는 점점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은 무의식 중에 민호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복도의 조명이 그들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봤다. 수아는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민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오빠. 그 이름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대담해졌다. 지은이 집에 없을 때뿐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핑계를 만들어 만났다. 한 번은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고 샤워실 근처에서 짧은 키스를 나눴다. 여기서 위험해요. 누가 볼지도 몰라요. 경비 아저씨가 돌아다녀요. 수아가 속삭였지만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당신의 떨림이 느껴져요. 이 긴장감이 우리만의 비밀이야. 수아의 몸이 반응했다. 오빠 제발 집으로 가요. 여기선 안 돼.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들을 더 사로잡았다. 샤워실 문이 닫히며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민호의 손이 수아의 옷 속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작은 신음을 참았다. 피트니스 센터의 기계 소리가 배경이 됐지만 그들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헤어질 때 수아가 이제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 라고 말했지만 민호가 못 포기할게요. 당신이 날 살게 라고 답했다. 수아의 공방은 둘의 비밀 공간이 됐다. 캔들 작업 중에 민호가 뒤에서 안아오며 당신의 향기가 나를 미치게 해. 지은이와는 달라요. 당신은 나를 이해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소파에서 작업대 위에서 심지어 창가에서 서로를 탐했다. 민호의 강렬한 움직임에 수아는 처음 느껴보는 쾌감을 맛봤다. 지은 씨가 말한 대로 정말 어마어마해요. 오빠 더 세게. 그녀의 신음이 공방을 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그 후 수아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동생을 배신하는 내가 너무 나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민호도 변화했다. 집에서 지은 과대화할 때 자꾸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빠 요즘 피곤해 모이네. 요가 같이 할까? 스트레스 풀어요. 지은이 걱정해. 민호가 괜찮아, 회사 일 때문이야. 너도 수업 바쁘잖아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는 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수아의 부드러움이 그리 워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지은님이 노이 핸드폰을 우연히 보며 누구랑 문자해? 웃고 있네. 재미있는 사람인가봐 라고 물었다. 민호가 직장 동료야 재미있는 이야기 라고 얼버무리자 지은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 오빠 요즘 이상해. 문자가 많아. 또 다른 날 만남 중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급히 옷을 추스르고 수아가 문을 열었다. 복도에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다. 쓰레기 버리러 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부채질했다. 민호가 나중에 그럴 때마다 더 끌려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 이 비밀이 우리만의 세상이야 라고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이 싹 텄다. 언젠가 들킬 텐데 소문나면 어떡해. 그들은 만남 후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음날 다시 연락했다. 민호의 문자가 왔다. 오늘도 보고 싶어. 피트니스에서 기다릴게. 수아는 답했다. 위험하지만 올게요. 그들의 욕망은 고조됐고 작은 위험들이 그것을 더 자극했다. 지은은 아직 모른 채 일상을 보냈지만 공기 중에 변화가 느껴졌다. 지은의 일상은 여전했지만 사소한 변화가 쌓였다. 민호의 셔츠에서 은은한 플로럴향, 수아의 디퓨저 냄새이 났다. 복도에서 스친 거겠지. 언니 집 향기 같아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며칠 연속으로 맡아 의심이 싹 텄다. 세탁기 앞에서 코를 대고 맡아보니 확실했다. 애 오빠 옷에 언니 집에 간 적 없는데 그녀는 셔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온 CCTV 공지 영상을 보니 민호가 야근이라고 한 날에 일찍 돌아온 장면이 찍혀 있었다. 오빠 그날 회사에서 뭐 했어? 영상에 찍혔어. 야근 끝나서. 지은이 넌지시 물었지만 민호의 점검 끝나서 일찍 왔어. 피곤해서 누웠어 라는 대답이 어색했다. 지은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야근이라고 했잖아. 거짓말. 그녀는 밤에 민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의심을 키웠다. 수아와의 만남도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수아의 미소가 과도하게 밝았고 시선이 피했다. 언니 요즘 바쁘신가 봐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공방 잘 되세요. 지은이 말하자 수아가 공방 주문이 늘어서요. 좋은 일만 생겨요 라고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의 손이 작게 떨리는 것을 지은은 봤다. 언니 왜 저래? 한 번은 지은이 수아 집에 떡을 가져갔는데 현관에 남성 슬리퍼가 보였다. 크기감이 노이 것과 비슷했다. 손님 신발인가 봐요. 공방 손님이요.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어요. 수아의 설명에 지은은 아내 바쁘시네요 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수아 언니요. 좀 바쁘신가 봐. 손님도 오시네. 슬리퍼 크기 오빠 같았어요 라고 넌지시 말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래 좋네. 공방이 인기 많나 봐. 그의 대답이 짧아졌다. 지은은 그 반응에 더 의심이 쌓였다. 오빠 왜 그렇게 반응해? 지은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향기시간 민호의 잦은 사오 핸드폰 미소. 문화센터 수업 중에도 수아의 얼굴이 떠올라 강이가 산만해졌다. 호흡을 깊게 정신을 집중하세요 라고 말하면 서그녀의 호흡은 얕아졌다. 집에 돌아와 혼자서 울었다. 언니라고 믿었는데 오빠가 해. 내가 뭐 잘못했나. 직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에게 덜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증거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참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자라났다. 어느 넓은 이수거장에서 수아를 마주쳤을 때 수아의 향수 냄새가 민호의 셔츠와 같았다. 언니 향수 새로 쓰세요. 좋네요. 지은이 웃자 수아가 오래 썼어요. 집 디퓨저랑 같아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의 옷장을 뒤졌다. 셔츠 여러 장에 같은 향이 배어 있었다. 이게 우연인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수아의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집에 돌아오니 지은의 시선이 따가웠다. 오빠 요즘 핸드폰 자주 봐. 누구야? 민호가 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쌓이는 단서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한 주가 더 지나만 남의 빈도가 극에 달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이 쇼핑을 나간 사이 민호가 수아의 집에 들어갔다. 오늘은 천천히 해요. 지은이가 언제 돌아올지. 수아가 속삭였지만 둘은 이미 통제불능이었다.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아는 채 민호가 수아야 너 없인 못 살아. 이 감정이 사랑이야. 지은이와는 다른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하지만 지은이가 상처받아요. 우리 그만둬야 해요. 이제 너무 깊어졌어. 민호가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니 이게 우리 운명이야. 너희 부드러움이 날 살게 해. 그들의 몸이 얽히며 소파가 삐걱거렸다. 수아는 민호의 움직임에 몰입했다. 오빠,
쾌감이 둘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의 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다. 쇼핑백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둘은 급히 옷을 추스르고 수아가 분리수거 또 와줄게요. 쓰레기 버리러 나갔어요. 라고 핑계를 댔다. 문을 열자 복도에 지은이 서 있었다. 언니, 오빠, 같이 뭐해? 쇼핑 다녀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쇼핑 다녀왔어. 나도 쓰레기 버리러 같이 내려갈까? 민호가 더듬거렸다. 지은이 웃으며 같이 내려갈까? 언니도 같이?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애둘이 슬리퍼도 언니 집에 있었어라고 생각했다. 수아가 내 같이 갈게요. 라고 웃었지만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나눴다. 지은의 시선이 민호와 수아르로 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민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잠든 민호 옆에서 화면을 켜자 수아와의 문자 기록이 보였다. 오빠 기다릴게요. 오늘도 당신의 체온이 그리워.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야? 언니랑 오빠가.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결심했다. 내일 확인할 거야. 더 이상 못 참아. 이혼이라도 할까? 복도 끝에서 수아의 집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비밀의 긴장감이 아파트를 감쌌다. 지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예나한테 이런 일이 믿었던 사람들이. 민호는 꿈속에서 수아를 불렀고 수아는 공방에서 지은의 얼굴을 상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폭발 직전 이 공기가 아파트를 채웠다. 목요일 밤 지은은 특강 때문에 늦을게요. 라고 거짓말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일찍 돌아왔다. 복도를 걸어가다 수아 집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민호였다. 수아야 오늘도 너무 좋아.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대화가 새어나왔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 갑작스럽게 조용해지더니 한참 후에 수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 지은이에요 언니. 더 웃긴 침묵이 흘렀다. 문이 열린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뒤편 거실에서 민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세 사람이 마주한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언니 오빠 왜 둘이 함께 있어? 언제부터 이렇게 날 속였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에 수아가 변명을 더듬거렸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냥.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언니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길래 부부관계 고민도 언니한테 덜어놓았는데. 수아가 다가가려 하자 지은이 물러섰다. 언니 다가가지 마세요. 당신 이제 일 아팠어요. 오빠의 셔츠 향기도 CCTV도 모두 알았어요.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지은아. 외로웠어. 의도하지 않았어. 수아씨와 대화하다가 그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했다. 지은은 울부짖었다. 외로움.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배신은 안 했어. 결혼 서약 다 어디 갔어?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지은아 미안해. 너희 고민을 들으며 시작됐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지은은 뒤돌아섰다. 더 이상 듣기 싫어. 이혼할게요. 복도를 뛰쳐나가며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호가 뒤따라왔지만 지은은 문을 쾅 닫았다. 수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잘못이야. 그날 아파트는 소란스러웠다. 경비실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웃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은 짐을 챙겨 친정근 처홀룸으로 이사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민호 앞에 서며 다시는 못 믿어. 너와 언니의 배신이 날 죽였어. 라고 단호히 말했다. 민호는 무릎 꿇고 용서해줘. 수아씨는 일시적이었어. 진짜 사랑은 너야. 라고 빌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아는 동네 소문과 시선에 지쳐 공방을 접고 떠날 준비를 했다. 아파트 단톡방에 이사갑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자 이웃들의 추측이 빗발쳤다. 민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아 후회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를 괴롭혔다. 한 달 후 아파트는 고요했다. 수아는 새로운 동네에서 공방을 재개했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그녀는 캔들을 만들며 과거를 돌아봤다. 민호는 회사 기숙사로 옮겼다. 지은은 요가 수업을 늘려 바쁜 일상을 만들었다. 1년 후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행복은 멀었다. 외로움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교훈을 새겼다. 진정한 이론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외로움 속에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